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의 나와바리가 이 분당이랑 판교 쪽이잖아요. 그래서 판교와 이 분당을 놓고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구축인 분당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저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분당에 있는 50평대 구축 아파트입니다. 보통 판교 아파트랑 분당에 있는 아파트랑 보게 되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판교랑 분당을 놓고 봤을 때 제 기준에는 크게 인프라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분당이나 판교나 뭐 지역에 대한 인프라의 차이가 크게 없다면 같은 평수를 놓고 보면 이제 분당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저렴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에 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비슷해지니까 분당은 그냥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보통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판교는 뭐 인테리어 전혀 안 하고 들어가나요? 판교도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쪽도 인테리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당 쪽은 좀 기초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해요. 15억의 예산을 갖고 집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15억을 갖고 13억짜리 분당의 아파트를 사고 2억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살면 더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여기 사실 고객님의 니즈를 어떻게 표현을 했고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현장 맡아줬던 저희 박상준 대리가 저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디프로그 박상준 대리입니다. 대리님, 여기가 그래도 꽤 평수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고객님이 아예 각 잡고 여기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네. 하고 싶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저희가 그것들을 곳곳에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분당 쪽은 그래도 기초공사가 되게 중요한데, 네네. 뭐 설비나 단열은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네. 당연히 여기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단열과 설비도 했고, 그다음 여긴 특이하게 저희가 전기 쪽으로 되게 손을 많이 봤어요. 네네. 전기를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전기는 저쪽 뭐 회로를 한번 보셔야 될까요? 그럼 저쪽으로 이동해서 회로를 보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아, 네네. 네, 가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 신발장 쪽입니다. 보통은 이곳에 분전함이 있는데 저희가 네. 이걸 새로 설치했잖아요. 네.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집보다도 굉장히 콘센트가 많아요, 지금. 네. 콘센트가 많은 이유는 고객님이 이제 아카라 그 IoT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는데, 아카라 같은 경우는 집에 허브만 있으면 그 직접적으로 연결이 없어도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고 앱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콘센트가 중요한 거죠. 전력 공급만 되면 네, 이렇게 허브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 무선으로 서로, 네네네. 서로 그래서 연동이 되는. 네. 센서나 전동 커튼 등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커튼 박스에만 해도 지금 콘센트가 양쪽에 하나씩, 모든 방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커튼 박스의 양쪽 사이드에 콘센트가 다 들어갔다. 네, 상단 안쪽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거실에도 벽마다 콘센트가 다 있고, 장도 모든 곳에 콘센트가 다 있고요. 마그네틱 레일이 9개나 있어요. 여기저기 9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3m가 넘는 3800부터 해서 뭐 2m까지 종류가 이제 9개나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을 다 따로따로 어느 정도 제어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나눠주는 뭐 인덕션이라던가 오븐이라던가 정수기라던가 그런 걸 하다 보니 이제 회로가 네. 일반적인 집보다 좀 많습니다. 지금 12회로인데 엄청 많아. 네. 상가급이야, 상가. 저희 보통 하면은 한 6회로? 네. 요 정도 선에서 저희가 뭐 차단기나 이런 거는 다 교체는 하지만, 네,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12회로를 처음으로 목표를 잡고 가기도 했고, 그 정도를 해야 딱 어느 정도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집도 59평이기 때문에 네, 좀 적게 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쓰실 때 불편할 것 같아서 태그를 좀 열심히 해서 좀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에는 사실 오버스펙이에요. 이게 엄청 오버스펙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이렇게 구축에 저희가 공사를 처음부터 하게 되니까 이런 전기 회로부터 아예 싹 새로 구성을 하거든요. 이게 또 분당에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공간으로 또 이동을 해서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뭐 뭐니 해도 요즘 인테리어 하면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아웃이잖아요. 네. 이 집도 정말 많은 레이아웃이 바뀌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쪽이 이제 주방 쪽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또 바꾸게 됐는지 우리 또 상준 대리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는 기존에 이쪽에 보가 있고 네, 그 예전쯤은 아마 여기 나눠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 여기가, 같은 게 네. 있었죠. 다이닝 공간은 저희가 그대로 다이닝 공간이긴 한데 이제 주방이 좀 더 저쪽 벽이랑 북향을 바라보는 주방이었으면 네. 저희는 이제 중간에 아일랜드를 형성해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돌아서 같이 작업을 하고 그 방향이 이제 다이닝 쪽으로 향하게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좀 평수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주방 안에 좀 희한한 공간들이 있었어요. 세탁실도 여기 안에 있었고 무슨 팬트리 같은 공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도록 저희가 좀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피치 못하게 천장에 이제 보도 하나 있어서 저희가 단을 이렇게 내리게 됐고, 이게 또 이제 에어컨이나 배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이 기둥 같은 거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얘가 또 내력벽이었어요. 요게 하필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더 뭔가 매스감 크게 줘서 만들어서 기능성이 있으면서도 디자인틱하도록 여기도 선반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저희가 아일랜드가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아이고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했네?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여기가 저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또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제 난방 위부터겠죠. 네네. 위부터 이제 천장까지가 네네. 2,300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음. 근데 고객님이 이제 전열 교환기를 꼭 하시고 싶어 맞아요. 하셨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방 쪽으로 가는 관은 75파이여서 상관이 없었는데 이 바깥에 기계에서부터 들어오는 관은 파이수가 막 150파이 이렇고 그 친구로부터 그 75파이까지 그 가는 중간에 분배기가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네네. 그 분배기가 이제 이쪽에서 빨리 가야 집 전체가 다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방 천장 쪽에 그냥 이쪽에 어차피 그 보가 있어가지고 그거랑 단을 맞춰서 이 전열 교환기 단을 그냥 통일을 해줘서 이쪽이 지금 다 같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걸 또 좀 답답해 보이지 않게 좀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고객님께서 뭐 IoT도 생각을 하셨었지만 이제 전열 교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구축 아파트가 천장 안에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전열 교환기 때문에 집 전체에 단을 내리면 안 그래도 청구가 낮은데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계획하에 꼭 큰 배관이 지나가는 쪽만 이제 단을 몇 군데를 내리게 됐고, 이것 또한 저기 에어컨 들어가야 돼서 단을 낮췄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디자인적으로 저희가 승화를 했습니다. 아직 마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제 눈에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희 이따 이 디테일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지만 그거 때문에 여기 단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축에도 이런 전열 교환기나 뭐 IoT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보기 싫게 어디를 억지로 내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인으로 다 승화할 수 있다. 이것이 분당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사그리 털고 다시 할 거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분당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해도 좋은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주방에 이어서 또 대대적인 레이아웃 변경이 있었던 우리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 쪽으로 이동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이 기존에 되게 이상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방을 지나서 여기 방을 지나서 화장실로 가는 이제 그런 이상한 구조의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여기를 또 어떻게 바꾸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기존에는 이제 입구에 들어와서 정면에 쭉
보이는 벽이 음. 이제 조적벽이 쌓여져 있었고 그 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방이었고요. 네네. 그 방에서 원래 일반 다른 집 화장실 가듯이 옆으로 넘어가면 드레스룸, 거기서 다시 넘어가면 화장실인 구조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 가벽을 부시고 통로를 안방에 있던 거는 이제 막음으로써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그 드레스룸의 이제 수납량을 늘리기 위해서 벽을 세워주는데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이제 라운드를 주면서 그렇게 형성하면서 수납량을 좀 늘려놨고요. 돌아서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에 이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옆방을 쓰는 자녀들도 화장실을 좀 쓰기 좋게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아이들이 좀 많아서 맞아요. 네,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화장실이나 아침에 그 굉장히 복작복작한데 변기 공간도 이제 따로 나눠놔서 좀 더 여러 사람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 50평 정도가 되면 뭐 식구가 많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2개인 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식구가 아이들 3에 이제 부부 5명이게 되는데 사실 이 안방 화장실이 기존의 구조였다면 이 부부 2분이 쓰는 화장실이 되거나 아니면 네, 아주 급할 때 아이들이 안방을 지나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을 저희가 공용부로 내어주게 된 거죠. 네. 이게 큰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화장실이 또 다인 화장실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인 화장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변기 칸이랑 샤워실을 따로 뒀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누가 볼일을 보더라도 밖에서 누가 세수를 할 수 있고 또 안쪽에서는 누가 샤워를 할 수 있게 동시에 3사람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레이아웃을 바꿨습니다. 네. 이게 아까 주방에 이어서 이 공간이 이 집의 어떤 쓰임새를 극대화하게 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요것도 네. 분당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 이렇게 다 때려 부시고 구조 바꾸면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교 아파트에서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들여서 최적화 및 뭐 환경 개선식 공사를 해서 뭐 15억 5천 최종이 들었다 한다면 분당에 13억으로 와서 예를 들어 뭐 한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내 입맛 따라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게 맞는 레이아웃 그 다음에 이런 기능적인 거 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전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면서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이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지금 상태로도 아름답기 때문에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레이아웃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봤고 저희가 또 이 인테리어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 디자인을 어떻게 어떤 디테일로 풀고 있는지 저쪽 공용부에 가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집의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그 디테일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이게 되게 약간 짜치는 거여서 뭐 얘기를 보통 안 하기는 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자랑하고 싶어. 너무 잘해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문 쪽에도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 이 디자인을 어떤 디테일로 풀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집에 코너마다 그 라운드가 들어간 게 지금 25군데가 있는데 와, 진짜 많이. 네, 정말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천장과 필름이 맞닿는 면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용부는 저희는 마이너스 몰딩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네, 천장 마이너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라운드 돌아가는 곳에서 그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25번을 일정한 퀄리티로 그 마이너스 몰딩을 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기존에 썼었던 방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벽 마이너스를 주면은 그걸 이제 같이 따라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라운드 안쪽은 이 라운드 안쪽은 이제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 안쪽도 같은 라운드가 돌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 루터로 그 제가 스케치업 상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안쪽에 있는 R 값은 25더라고요. 네. 이제 이
이 몰딩은 지금 30의 R값을 갖고 있는데 안쪽은 25길래 25에 맞는 루터 날을 사서 이제 각재 한쪽 면을 날려서 걔를 이 락서 몰딩이 기역자로 딱 각재가 딱 껴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얘는 25R 값을 갖게 해서 이렇게 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속 마이너스를 형성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 건 뭐냐면 필름도 도배도 이 면들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되고 도배도 이렇게 잘 넣어줘야 되고 많이는 아니지만 이 선에서만 넘어가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긴 하지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다 보니까 처음엔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좀 지나니까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리콘도 없이 둘이 1대1로 닿아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소재에 타지 않고 깔끔하게 딱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번 현장에서 그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이 집에서는 아예 공용부 전체를 다 그렇게 지금 병 마이너스 작업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처음 여기 집에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병 마이너스라는 디테일이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라 원래 많이 쓰는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게 구축이라던가 주거같이 좀 청고가 낮은 쪽에는 딱 보면 보여요. 병 마이너스가. 그래서 그 안을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예전부터 도전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박상준 대리가 그동안 현장들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마감을 할 것인가. 만약 이거는 잘 안 돼도 어떻게든 우리가 꼼꼼하게 손으로 하면 여기 정도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만큼 했던 거를 그 다음엔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엔 이만큼 하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이 방법이면 깔끔한 마감이 나온다 라는 확신이 생겨서 이번에는 이 집 전체 공용부를 다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알값 하는 거는 여기에 저희가 또 접목을 해서 새로운 디테일을 풀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박상준 대리가 막 진짜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루터로 그 안을 파가지고 이게 겉에는 이 금속이거든요. 이 금속이고 안은 이제 또 목재가 되는데 이거의 단차에 맞게끔 또 요거를 장인 정신으로 이 디테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라운드랑 또 이쪽에 문 스텝도어 들어가는 이 라운드가 굴러가면서 이 보여지는 이 마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넓은 알값은 그래도 마감이 쉬워요. 근데 이 작은 알값은 천장에서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죠. 이 얘기를 아까 한 건데 근데 이걸 벽으로 하면서 좀 이걸 잘 풀어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테일과 그 다음에 이제 마감까지 다 잡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 마이너스가 좋은 게 이제 가구나 문이나 다 사실 병 마이너스의 개념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쪽도 지금 팬트리가 들어서는데 같이 이제 상단을 맞춰서 9mm를 띄워주면 이제 그 라인이 쭉 이어지게 되고요. 문 같은 경우도 이게 쭉 이어지면 또 이렇게 뭐 높이를 맞추면 다시 이제 같이 또 같은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모양이 이제 헤쳐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천장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타고 다시 나오거나 좀 그 디자인 완결성이 뭐 나쁘진 않아도 조금 떨어지는데 맞아. 네,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에 어떤 날개벽이 나왔을 때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타고 천장 마이너스면 이게 그 날개 끝나는 데서 가구가 시작되고 거기서 좀 뭔가 안으로 사라져버린 느낌인데 구멍이 뽕 네, 나요. 얘는 이렇게 따라와서 꺾어주면서 같이 이 전체를 한 메스로 엮어주는 그 시각적인 효과가 확실히 뛰어나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더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한 공간에서 쭉 봐도 이제 나중에 가구가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선이 연속적인 거예요. 천장에 있는 선이 계속 다 타고 도는 거죠, 뭐든. 근데 천장 마이너스는 천장으로 가던 선이 가구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벽 마이너스 바뀌게 되니까 선의 위치가 바뀌는데 이 디테일은 계속 벽을 타고 도는 요런 라인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깨알 같은 게 이 도어도 얘기했는데 도어에 요거 마이너스도 그런데 보면 지금 인방이 없잖아요. 저희 항상 그 알루미늄 프레임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걸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박상준 대리가 엄청 또 고민을 해서 천장 쪽에 문을 받아주는 게 천장이에요. 그러니까 방과 공용부의 천장에 단차가 있습니다. 그 단차를 통해서 이 문의 기밀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스토퍼가 형성이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스케치업으로 해서 좀 올려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말로도 설명도 어렵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디테일인데 이거를 했어요. 이거 그냥 다 해놓고 여기만 딱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천장을 구성하는 레벨을 잡을 때부터 요거를 해야지 요 디테일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너무 멋지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나중에 이 집이 또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이 되면은
저희가 또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뭐 이런 디테일도 있지만 이런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차피 다 뜯고 다시 할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디테일, 하고 싶었던 그런 기능적인 요소들 다 넣어서 인테리어 할 수 있겠다. 판교랑 분당을 고민하신다면 차라리 분당을 사서 이렇게 싹 뜯어서 나만의 집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제가 꼭 이 인테리어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 친구들도 보면 다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제 집도 사고 막 이제 그럴 다 때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의 남자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야, 자동차. 차를 살 거냐, 집 인테리어 할 거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무조건 집 인테리어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솔직히 자동차 바꿔봤자 기분 좋은 거 3개월이에요, 3개월. 금방 또 무뎌진단 말이죠. 근데 집 인테리어에서 살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집에 빨리 오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누굴 막 데려오고 싶어. 네. 집에 오면 편안하고 너무 좋아. 자동차는 그냥 타고 다닐 때 뿐이고, 얘는 진짜 또 소모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솔직히 지금 타고 계신 차도 탈만 하잖아요. 그거 계속 타시고 집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뭐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하세요 이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저도 인테리어하고 살아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인테리어 한 사람은 계속 인테리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 네. 이제 남은 공정들이 좀 있어요. 이제 어려운 것들은 거의 다 끝났지만 이 남은 공정들까지 잘 조율해서 멋진 공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